자,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모두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파일의 오픈 씬을 눌러서 파일의 오픈 씬 단축키는 컨트롤 O입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압축 풀었던 것 중에서 여기에 UV라고 있을 거예요. UV. 이 UV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여기 주사위가 있고 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우선은 얘를 혹시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번 모드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6번 모드가 텍스처링 모드라고 불리는 모드인데 6번 모드를 눌렀을 때 텍스처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거고요. 강사님 저는 안 나와요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텍스처 경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정육면체, 그죠? 육면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랜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모델링들의 UV 피는 방식은 이 세 개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UV는 다 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먼저 주사위부터 가볼 거예요. 지금 얘를 보게 되면은 이미 UV가 다 펴져 있어서 텍스처링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볼 건데 우리 UV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일단은 요 탭, 이 부분이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으면 옆으로 쭉 가시면 여기에 UV라고 메뉴바에 UV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 UV를 누르게 되시면은 아래쪽에 UV 에디터라는 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원래라면 단축키가 없는데 제가 일부러 단축키 만들어 놨어요. 단축키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1번 옆에 있는 물결 표시가 그 피벗 수정 모드죠. 그죠? 거기에 Alt 키를 누른 다음에 물결 표시 누르면은 UV 에디터가 열립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단축키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UV 에디터는 자주 할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만들어 놨고요. 만약 전 단축키 헷갈려 하시면은 이 UV에 있는 UV 에디터 그냥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다 알았죠? 자, 우리가 요거를 UV 에디터, 즉 UV를 수정하는 모드라고 부르는데 자, 우선은 간단한 인터페이스부터 조금 설명하고 진행할 거예요. 자, 우선은 UV 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상단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를 체크를 꺼볼게요. 끄면은 파란 색깔이 없어지고 비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버튼이 뭐냐면 여기 텍스처를 만약에 입히면 그 텍스처를 같이 보는 기능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텍스처링 작업을 할 때는 저걸 켜고 해야 돼요. 그래야 UV에서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걸 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끄고 이렇게 끄고 작업을 해줄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시 킬 겁니다. 근데 일단 끌게요. 자, 끄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전개도 모양과 똑같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전개도 모양과 지금 굉장히 똑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얘는 UV가 이미 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UV가 펴져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UV를 같이 펴볼 거예요. 하나하나 펴볼 건데, 자, 우선은 이 UV 에디터 창을 X를 눌러서 좀 닫아봅시다. 자, 창을 일단 닫아보고요. 크리에이트 폴리곤의 큐브 하나 만들어서 무브 툴로 좀 앞으로 빼가지고 크기를 저 주사위랑 좀 비슷한 정도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완전 똑같진 않아도 되고요. 좀 대략 비슷하게. 이 큐브를 이용해서 이제 UV를 필 거예요. 지금 이제 UV 에디터 한번 열어볼게요. UV에 UV 에디터 혹은 단축키 Alt 물결 표시 누르면은 UV 에디터가 열리겠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현재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마야에서 도형을 만들면 도형들은 각각 UV가 일단은 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원하는 방식으로 펴져 있지 않을 뿐 일단은 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는 어떤 걸 원하냐면 저는 얘랑 똑같이 만들 거거든요. 이 주사위 모양. 요거에 있는 전개도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 건데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기초부터 천천히 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화면 보시면 UV를 피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방법도 있고 작업자마다도 방법들이 또 다르고 그때그때 모델링의 형태에 따라서 UV 피는 방식은 유동적으로 좀 변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주사위는 좀 가볍게 갈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기초부터 갈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UV를 필 때는 이 UV라는 곳에서 전부 다 해결합니다. 자, 이 UV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일단 UV 에디터 창 잠깐 닫아도 괜찮아요. 자, UV에 들어가면은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은 플래너라는 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UV의 플래너, 그 중에 이 네모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 마야에서 이렇게 네모는 속성창을 의미해요. 속성창. 자, 이 네모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래너의 네모. 자, 플래너의 네모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플래너 매핑 옵션이라는 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떴나요? 자, 그럼 화면 봅시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얘를 쓰기 위해서는 도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형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죠. 자,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얘는 도형을 바라보는 뷰에 맞춰서 피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간에 보면은 프로젝트 옵션이란 프로젝트 프롬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축이 지금 X, Y, Z 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UV를 필 거예요 라는 건데, 자, 현재 지금 뭐가 체크가 되어 있죠? X가 체크되어 있죠. 자, X축이 어디냐면 X축은 빨간색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 상태로 찍어서 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X를 그냥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어플라이를 그냥 누를 건데, 누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 뭔가 네모난 게 하나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모난 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면으로 지금 핀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펴졌냐? UV의 UV 에디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네모 하나죠. 그죠? 그냥 네모 하나야. 이게 뭐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모양 그대로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캡처. 이대로 그냥 나온 겁니다. 요게 플래너예요. 즉, 면 단위로 하나하나씩 피는 거를 플래너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지금 이쪽 면 제가 여기 선택하니까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죠? 이 부분. 요런 식으로 지금 된 거예요. 요 상태. 이 바라보는 면 그대로. 자, 그럼 만약 제가 이거를 Z축으로 피게 되면은, 자, Z축이 파란색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찍힌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Z축으로 제가 한번 어플라이 눌러보죠. 그러면 이렇게 펴져서, 자, Z축으로 펴졌고요. 제가 여기 면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정면 뷰로. 사이드 뷰를 그럼 제가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쪽 면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 면이 있어요 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피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필 거냐? 얘를 하나하나씩 좀 펴줄 거예요. 자, 먼저 페이스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자, 제가 여기 면을 잡았어요. 이쪽 면을 정확히 정사각형의 형태로 피려면 어디 축으로 가야 될까요? 그쵸, Z축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Z축을 체크를 해주고, Z축을 체크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자, 요 면이 지금 Z축 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UV창이 켜진 상태에서 얘를 보게 되면은 하얀 색깔로 이렇게 쭉 실선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부분이 면이 현재 잘려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UV 상태에서 면이 잘렸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무브 툴로 여기서 이동하면은 이 면만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면들도 각 축에 맞게끔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분리시켜 놓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 면들 6개의 면을 각각 축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전부 분리시켜 주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면을 선택해서 해당 축에 맞게끔 피면 되는 거였죠. 그죠? 자,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훨씬 더 빠르게 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다만 이 플래너라는 기능과 이 제가 지금 알려드릴 이 기능이 복합적으로 같이 쓰이기 때문에 플래너라는 기능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UV에 제가 가게 되면은, 자, 일단 끄고요.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바꿀 거예요. UV에 가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했던 게 플래너였죠. 그죠? 요거예요. 이게 뭐였죠? 면 하나씩 피는 겁니다. 그죠? 위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오토매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자동해서 뭐 해줄 것 같죠. 자, 오토매틱. 제가 일단은 이 오토매틱의 네모를 잠깐 누를 건데, 여러분들은 일단 화면 볼게요. 자, 오토매틱은 뭐냐면 자동으로 일단 펴주는 거기는 해요. 물론 얘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자동으로 펴주는데, 자,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플랜. 현재 숫자 몇이죠? 그죠? 6이죠? 그러면 6개의 면으로 펴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멀리서 쭉 보면은 뒤에 이런 식의 뭔가 네모판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수가 총 6개죠. 그죠? 이게 총 6개인데,
이쪽 면에서 한번 찍어서 피고요. 여기서 찍어서 피고요. 여기서도 찍어서 피고 위에서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6개의 면으로 찍어서 폈기 때문에 그 6개의 면으로 찍어서 핀 게 UV창에서 그냥 그대로 6개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냅두면 안 돼요. 얘네들 조합해서 하나의 UV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명칭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열되어 있죠. 하얀색. 지금 라인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얘는 라인 하얀색이 이 위에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녹색이죠. 일반적으로 녹색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얀색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가 지금 잘려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UV 상태에서 지금 잘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면이 지금 다 잘려 있는 거죠. 이렇게 면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으면 저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요.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붙일 건데 우리 얘랑 똑같이 붙일 거예요. 자, 얘랑 똑같이 붙일 거예요. 얘 지금 여기가 정면뷰에 해당하는 게 6개가 들어있죠. 그죠? 6개요. 자, 얘 UV는 그냥 누르고 UV 창 보면 얘로 바뀌는데, 자, 한번 뷰를 보죠. 자, 6개 창 여기 있죠. 그죠? 6개 여기 있어요. 즉, 얘가 지금 정면이에요. 여기가 정면이고, 정면에서부터 위로 면 하나 뜯어서 위로 붙였고요. 옆으로 뜯고요. 옆으로 뜯은 거예요. 맞나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뒷면까지 해서 아래로 뜯었죠. 자, 이걸 똑같이 할 건데, 자, 화면 잠깐 봅시다. 자, 제가 얘를 선택해가지고, 얘의 정면 뷰는 어디죠? 요 면이죠. 그죠? 얘랑 똑같은 이쪽 바라보는 이 면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을 제가 페이스 모드로 선택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얘를 일단은 여기로 잠깐 옮길게요. 자, 얘를 기점으로 나머지 이제 붙일 거예요. 자, 지금도 화면 잘 보고 이해하시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 페이스 모드로 일단 다 잡았는데 엣지 모드로 좀 넘어가서 선택할 건데 위에를 선택할 거예요. 자, UV 상태에서 여기 어디죠? 윗면이죠. 그죠? 자, 여기서도 볼게요. 다행히 여기서도 윗면이네요. 만약에 UV 상황에서 윗면인데 여기서는 아래가 잡혔으면 돌려줘야 돼요. 다행히도 위에 위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라인을 기점으로 여기랑 여기를 붙일 거예요. 그죠? 이 라인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면과 이 면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두 면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단축키 나갈 거예요. 요거는 따로 단축키를 써야 돼요. Shift 우클릭, Shift 우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Shift 우클릭은 여러분들 거의 뭐 되게 많이 써요. 여기서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 창에서.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엣지 모드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엣지 모드로 해야 그 라인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엣지 모드로 해서 Shift 우클릭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창들이 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 맨 위에 보면은 Move and Show Edge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제가 선택한 그 라인과 인접해 있는 면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엣지를 선택하니까 지금 저는 얘는 선택하지도 않는데 얘도 같이 선택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엣지와 이 엣지는 사실은 실상 하나의 엣지예요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붙어있는 엣지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클릭해서 Move and Show Edge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딱 붙어요. 붙는 순간 여기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아까 파란색은 붙은 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흰색이 떨어진 면이고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쪽 면을 붙인 거예요.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양옆에도 이렇게 붙여줬었죠. 아까 전에 주사위 모양처럼 양옆으로 이렇게 같이 잡고요. Shift 클릭 Move and Show Edge 하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양옆으로도. 자, 그리고 아래쪽 붙여야겠죠? Shift 클릭 Move and Show Edge 여기도 붙여야 되니까 Shift 클릭 Move and Show Edge 하면은 주사위 모양은 붙은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상태로 붙이시고 페이스 모드로 다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좀 줄여서 여기 보시면 UV 창을 잘 보면은 1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UV는 이 1 곱하기 1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옮겨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주사위 모양을 완벽하게 펴가지고 붙여서 여기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면을 붙일 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Move and Show Edge니까 이렇게 붙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었는데 갑자기 면이 사라져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UV를 보게 되면은 언뜻 보기엔 그냥 다 똑같은 네모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 자,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얘를 누르면
갑자기 이 면들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어떤 분은 전부 다 파란색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빨간색과 파란색이 막 섞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UV는 파란색이면은 제대로 면이 펴진 거고요. 빨간색이면은 면이 뒤집혔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즉, 얘는 면이 뒤집어진 거예요. 면이 뒤집힌 겁니다. 즉, 뒤집힌 면은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줘야 되는데 돌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페이스 모드로 잡으셔도 되고요. 페이스 모드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모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일단 그 모드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냥 페이스 모드로 할게요. 페이스 모드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우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창이 떠요. 자, 아까도 Shift 우클릭했는데 아까는 엣지를 선택해서 한 거고 이번에는 페이스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플립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플립은 뒤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면이 다시 원래대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엣지를 붙이면 이제는 잘 붙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혹시나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면을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주시고 붙이시면 정말 잘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합시다. 자, 이번엔 얘를 좀 볼 건데 자, 요거는 실린더예요. 실린더. 자, 실린더 피는 방법은 얘랑 조금 다릅니다. 자, 실린더는 어떻게 피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UV 에디터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충 머릿속으로 감은 올 거예요. 그죠? 대충 감이 왔어요. 자, 어떻게 펴져 있냐면 원리상으로는 여기 위에 뚜껑과 아래 뚜껑이 잘려가지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얘는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뚜껑이 펴진 걸 볼 수 있어요. 맞나요? 그죠? 이렇게 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긴 원통 중에 일부분을 하나를 잘라가지고 쭉 펴준 거죠. 마치 우리 여러분들 우리 뭐 삼다수나 이런 물 마시면 탭 떼잖아요. 그때 찢어가지고 길게 늘리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린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요거를 필 건데 모든 실린더는 다 이 방식으로 핍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볼 건데 자, 실린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폴리곤에 실린더 만들어 주시고요. 실린더도 이왕이면 크기를 얘랑 좀 비슷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풋에 폴리실린더 가서 얘를 팔각형으로 바꿉시다. 8의 배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강사님 저는 너무 각이 조금 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하면은 8의 배수로 뭐 16각형으로 올려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16으로 할게요. 16각형으로 해서 좀 약간 원기둥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라 캔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 얘보다 길어도 되고 똑같아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실린더가 이렇게 자, 다 폈어요? 야, 다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좋아요. 화면 봅시다. 자, 화면 볼게요. 자, 얘도 우리 Alt 물결 표시 눌러서 UV 창 한번 열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실린더 지금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죠? 펴 있긴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든 거랑 거의 유사하게 일단 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얘를 처음부터 다시 필 거예요. 얘가 지금 언뜻 보기엔 잘 펴져 있는 것 같지만 스케일이 좀 달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원의 사이즈가 얘처럼 이렇게 엄청 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엄청 큰 사이즈거든요. 왜냐면 왜 크다고 제가 말하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간격 있죠. 이 한 칸의 간격이 얘는 이만큼이고요. 얘는 요만큼이에요.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건데 간격 차이가 많이 나죠. 즉 얘는 한마디로 스케일이 지금 안 맞습니다. UV 스케일이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얘는 또 새로 한번 펴볼 건데 자, 어떻게 필 거냐면요. 여러분들 UV에 가시면은 플래너로 그냥 필 거예요. 우리 늘 했던 거 플래너의 네모 한 번만 눌러볼게요. UV에 플래너 네모를 한번 눌러보도록 합시다. 자, UV 플래너의 네모를 누르게 되시면은 요게 나올 텐데 자, 이거 이제 슬슬 익숙하죠? 여러분들 이거 XYZ로 하는 거 이제 좀 익숙하죠? 자, 저는 요거는 이제 작업자마다 어디부터 순서를 할지는 좀 다른데 저는 그냥 이 원부터 할게요. 원부터 할 거예요. 자, 원을 이쁘게 딱 원으로 피려면 어디 축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Y축이겠죠. 밑면에서 아래로 봐야 되니까요. Y축입니다. 지금 Y축을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이 상태로 그냥 어플라이를 누르게 될 건데, 자, 어플라이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뭐 사실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자, 뭐 이렇게 핀다고 해도 Z축으로 펴도 나옵니다. 근데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 실린더 어떻죠? 길죠? 위아래로. 얘는 어떻죠? 정사각형에 꽉 맞춰서 지금 채워진 거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플래너는 여러분들 옵션 체크를 안 하면 일단 1/1 사이즈 안에 딱 맞춰서 펴져요. 그러면 얘를 저는 이 비율대로 피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프롬 아래에 Keep Image Ratio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델링 해놓은 거에 비율을 맞춰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모델러들은 이거를 꼭 체크를 키고 UV를 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꼭 체크 키셔야 돼요. 제가 이거 킨 상태로 어플라이 누르니까 실린더 기둥의 모양과 똑같죠. 이해되셨죠? 보통은 이거 키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나중에 헷갈려도 그냥 무조건 키세요. 그냥 이거 무조건 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안 키고 작업하시면 안 돼요. 이거 키고 작업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Y로 필 거예요. Y로 이렇게 필 거고요. 그럼 Y로 이렇게 원으로 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얘는 이제 꺼도 돼요. 자, 지금 다 펴지긴 한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찍어 눌러버렸기 때문에 옆면은 지금 이렇게 라인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옆면은 지금 제대로 안 펴졌어요. 그죠? 옆면을 따로 피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따로 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펴져는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자동으로 피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한번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뭐를 할 거냐, 얘를 잘라낼 거예요. 일단 이만큼, 이 원통을 그냥 아예 다 잘라버릴 거예요. 붙이는 건 나중에 붙이더라도 지금 다 잘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엣지 모드를 이용해서, 우리 붙이는 건 배우는데 자르는 건 안 배웠죠. 자르는 걸 이제 좀 배울 건데, 엣지 모드를 이용해서 이 모델링 모습에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저는 다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걸 루프 셀렉션이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거 하는 방법 뭐였죠? 그쵸. 엣지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었죠. 여기를 제가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다 선택돼요. 우리가 이거를 루프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엣지를 쭉 다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선택했어요. 엣지 모드로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UV 창에 가가지고 Shift 우클릭하면은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 뭐 했죠? Move and Sew 엣지 있죠? 얘가 붙이는 거였죠? 대각선 아래에 보면은 컷이라는 게 있어요. 컷. 우리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잘라내는 기능이죠. 이 컷을 누르면 갑자기 얘가 흰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흰색으로 바뀐 게 뭐죠? 면이 분리됐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잘린 겁니다. 이 위에 부분이 지금 잘린 거예요.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얘네들을 선택할 건데, 보시면 페이스 모드로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다 선택해 볼게요. 자, 움직이면은 다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까지 다 선택돼서 그래요. 제가 이 위에 면만 선택할 겁니다. 위에 면만 선택하려면 위에 면만 잡아야겠죠. 일단 전 다 선택할 거고요. Alt 키를 컨트롤 키 누르면 마이너스 뜨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면 뺀 나머지를 이렇게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만 선택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제가 빼볼게요. 그러면 얘를 옆으로 옮기면 보이나요? 분리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면도 커트를 이용해서 잘라줄 거고요. 아래쪽 면도 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얘가 옆면이고요, 밑면이고요, 아랫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아랫면 우리 색깔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면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얘의 면을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페이스 모드로 다 잡고요. Shift 클릭 플립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건 얘예요. 얘가 남았어요. 얘는 그럼 어떻게 펴야 되냐면, 얘는 일단은 오려줘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우리 삼다수처럼 어디 한 군데 자르고 이렇게 폈잖아요. 이렇게 맞죠? 피기 위해서는 한 군데가 잘려야 되는데 어디를 자르면 좋냐면, 자, 화면 전부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원칙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려서 하얀색으로 된 이 부분들 있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이 부분들을 우리 보통 CG인들은 이거를 UV 심이라고 불러요. 심이라고 불러요. 자, 이 UV 심은 웬만하면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잘 안 보이는 곳. 즉, 카메라 뷰. 우리가 스토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카메라 연출하잖아요. 그 연출에서 최대한 안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텍스처에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카메라에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통 모든 모델링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은 정면입니다. 맞나요? 그죠? 가장 안 보이는 곳은 보통은 뒷면이 제일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뒷면, 정확히 뒷면에 해당하는, 여기가 정면이죠. 정면 엣지가 여기예요. 여기에 반대 뒷면은 이쪽 라인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여기를 제가 선택해서 Shift 클릭 커트를 해주면은 여기가 잘려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잘렸을 겁니다. 잘린 걸 확인하는 방법은 UV창 키고요. 여기 보면 돼요. 잘렸죠. 이거 이해가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운 건 계속 잘라주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따로 UV를 어떻게 할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 여기 우클릭하면은 우리 버텍스 모드 배웠죠? 엣지 모드 배웠어요? 페이스 모드 배웠죠? 근데 UV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모드는 마지막 모드예요. UV 모드까지 존재하는데, 자, 우리 우클릭하면 UV 모드 있죠? 이 UV 모드 누르게 되면은, UV 모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그냥 버텍스 잡듯이 잡히는 거예요. 다만 버텍스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클릭해서 버텍스로 잡으면 얘를 잡잖아요. 그러면 같이 잡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버텍스랑 이 버텍스는 같은 버텍스이기 때문이에요. 원칙상으로는 뭐죠? 바로 얘죠. 이 버텍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UV 창에서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제가 이 버텍스, 저는 여기를 옮기고 싶어도 여기 자꾸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있는 버텍스만 움직이고 싶어요 하기 위해서는 UV 모드에서 꼭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UV 에디터 상황에서는 버텍스 모드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아예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UV 모드로 이동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UV 모드인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다 잡으면요, 다 선택이 되겠죠? Shift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번엔 언폴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언폴드. 자, 보이죠? 언폴드. 자, 언폴드는 뭐냐면 펴주는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펴주는 기능인데, Shift 우클릭 언폴드 가서 또 언폴드를 그냥 누르면 얘가 펴지는데, Shift 우클릭해서 원래 언폴드에 들어가면 또 언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네모를 누르면 언폴드 속성창이 뜨는데요. 이렇게요. 언폴드 속성창, 언폴드의 UV 옵션이라는 창이 떠요. 자, 일단 언폴드는 UV를 그냥 겹쳐지지 않게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일자로 나오지 않고 면으로 나오게끔 펴주는 기능이에요.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언폴드는 기능이 두 가지,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언폴드 3D가 있고 레거시가 있는데, 언폴드 3D가 쉽게 말하면 신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거시는 9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각각의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업계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어요. 제가 느낄 때 둘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언폴드 3D가 조금 더 잘 펴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언폴드 3D인 상태로 어플라이 누르니까 잘 안 펴지죠? 그죠? 자, 이렇게 잘 안 펴져요. 이럴 때는 그냥 레거시로 한번 다시 펴주면 돼요. 자, 레거시를 펴보죠. 그러면 이렇게 펴진 걸 볼 수 있어요. 보이나요? 면이 쭉 펴졌죠, 일자로. 자, 이렇게 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실은 원래 언폴드로 해도 잘 펴지는데 가끔 가다가 마야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언폴드로 해도 이렇게 잘 펴지거든요. 원래는 언폴드가 조금 더 나아요. 원래는 이렇게 길거든요. 얘가 원래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원래는 언폴드를 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 언폴드 3D로 했는데 만약 저처럼 모델링이 안 나왔어요. 그럼 레거시로 한번 피시고 다시 언폴드로 한번 더 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요 동그라미 두 개랑 길쭉이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뽑아내 봅시다. 지금부터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Shift 클릭해서 언폴드, 제가 아까 여기서 레거시랑 언폴드 3D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끔 가다가 어떤 컴퓨터는 언폴드 3D가 없고 그냥 이 메소드 창이 아예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라면 기본적으로 마야에서 이 창이 꺼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켜야 되냐면,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 건데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까먹어도 돼요. 윈도우의 세팅 프리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의 세팅 프리퍼런스의 플러그인 매니저. 플러그인은 말 그대로 이 마야가 진행시키는 플러그인이에요. 참고로 마야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플러그인들이 다 켜져 있진 않아요. 그럼 컴퓨터가 렉 걸리기 때문에 다 켜져 있진 않고요. 일부만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로 하면 그 기능들을 다시 켜줘야 되는 건데, 자, 플러그인 매니저를 키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언폴드 3D라는 게 있어요. 바로 얘죠. 언폴드 3D. 얘가 체크가 꺼져 있으면 없을 겁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켜져 있어야 돼요. 이 언폴드 3D가 체크를 켜고 나서 그냥 클로즈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Shift 클릭 언폴드의 네모를 누르면 이제는 이 메소드 창이 생긴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화면 볼게요. 진행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실리더 다 핀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붙이고 각도도 좀 이쁘게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크기 조절도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다 해줄 건데 첫 번째 하나부터 들어가죠. 먼저 붙이기 전에 크기 조절부터 가야 돼요. 자, 화면 한 번만 볼게요. 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얘를 누르면 여기에 입혀져 있는 텍스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체크박스처럼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체크박스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체크박스를 누르게 되면은 체크 무늬가 이렇게 바탕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체크 무늬가 일단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체크박스는 무슨 역할이냐면 크기 비례를 보는 역할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화면 잠깐만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체크박스 끄고 얘 사이즈를, 만약에 이 두 개의 사이즈를 요거를 그냥 해볼까요? 얘를 굉장히 줄여볼게요. 엄청 줄였어요. 이렇게 엄청 줄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체크박스 키고 보게 되면은 여기 체크박스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크죠? 얘는 촘촘하게 작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체크박스는 사이즈예요. 자, 체크박스가 크다라는 말은 이 면이 굉장히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체크박스가 여기 되게 촘촘하게 돼 있다는 말은 이 UV가 굉장히 크게 펴졌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크게 펴지고 적게 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가 비율이 다르면 안 돼요. 두 개는 전부 다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이어야만 됩니다. 지금 다르죠? 그죠?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상으로 따지면은 얘를 잡고 여기 있는 얘를 잡고 원리상으로 따지면 키우면 돼요.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만약에 지금 다행히도 얘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어서 쉬운데 만약에 여기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이 해주는 기능이 여기 이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UV 툴킷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저는 UV 툴킷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UV 에디터 창 끄고 다시 키시면 나올 거예요. 다시 키면 나와요. 혹시 없으면 끄고 다시 키면 나와요. 여기 UV 툴킷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한번 눌러볼까요? 트랜스폼 같이 눌러봅시다. 자, 누르면 또 뭐가 옵션이 엄청 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아래 내려가면은 아래쪽에 트랜스폼 아래쪽에 텍셀 덴서티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UV의 크기를 통일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이거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 UV를 전체 다 잡고요. UV 모드로 전부 다 잡고요. 얘네들을요. 체크박스 잠깐 끌게요. 헷갈리니까. 얘네 다 잡고요. 여기 있는 텍셀 덴서티에 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냥 알아서 얘는 조절돼요. 알아서 조절됩니다. 그래서 다시 체크박스 한번 보죠. 그러면 골고루 잘 된 걸 볼 수 있죠.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기능이에요. 요거를 누르면 그냥 알아서 조절이 돼요. 사이즈가 자동 변화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화면 봅시다. 자, 이제는 사이즈 변화가 됐으니 붙일 건데 붙이기 전에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좀 기울었죠. 이왕이면 이렇게 기울게 나오면 안 돼요. UV는 수평 수직에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요. 왜냐면 이걸 수평 수직으로 맞춰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그림 그리기가 편해요. 이거 기울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직선 라인을 여기다 그을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일직선 긋기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 얘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이렇게 일일이 그리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수평 수직에 딱 맞추면 좋은데 저는 얘를 이렇게 수평으로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일이 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제가 대략적으로 약간만 돌릴 거예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약간만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엣지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아무거나 엣지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엣지 하나만 선택해 봅시다. 됐나요? 자, 되셨으면은, 자, 됐죠? Shift 우클릭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게 Move and Sew 엣지 라인 붙이는 거였죠? 커튼은 자르는 거였어요. 한 가지만 더 배울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오리엔트 쉘터 엣지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지금 선택한 이 엣지가 가장 가까운 곳의 수평 수직으로 맞춰지는 기능이에요. 지금 가장 가까운 수평 수직 뭐죠? 일자겠죠, 그냥. 그죠? 이게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여기서 Shift 클릭 오리엔트 쉘터 엣지 하면 얘가 알아서 맞춰져요. 그럼 얘가 일자로 맞춰지는 순간 나머지 애들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일자로. 이해가 됐나요? 그럼 수평에 완벽하게 일자로 다 부합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붙여줄 거예요. 어디를 붙이든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저는 이왕이면 가운데 붙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가운데가 보통 앞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Shift 클릭 Move and Show 엣지 누르면 붙겠죠. 자, 붙었는데 또 기울었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돌리는 방법은 엣지 선택하고요. Shift 클릭 방금 했던 오리엔트 쉘터 엣지 이거를 누르면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일자로 돌아가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난 거고요. 이제 UV 모드로 다 잡고 스케일 줄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 1/1 위치에 안착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피면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셨죠? 대부분의 도형들은 이 두 방법 중에 하나예요. 큐브 피는 방식, 실린더 피는 방식 이 두 가지로 기록됩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스피어. 구 있죠, 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방법이 다르긴 한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구는 제가 안 보여드린 이유가 워낙 쉬워가지고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자, 구는 어떻게 피면 되냐면 물론 이것도 작업자마다 조금 피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펴요. UV 모드로요. 일단 플래너로 필 건데 그냥 정확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게 필 거예요. Y축으로 필 거예요. 대략적으로 펴볼게요. 그 다음에 그냥 가운데 잘라버립니다. 가운데 잡고 커트해요. 그 다음에 얘 뒤집어 주고요. 플립으로 뒤집어 주고요. 자, 얘네들을 이제 언폴드를 한번 해줘야 돼요. 면이 지금 제대로 안 펴졌을 거예요. 왜냐면 체크박스 눌러보면은 여기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언폴드를 좀 한번 해줄 건데 얘는 선택해서 Shift 클릭 언폴드 해주면 펴져요. 다. 그럼 체크박스 다시 눌러보죠. 잘 됐죠. 끝. 이렇게 피면 끝나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스피어는 설명 안 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스피어는 이렇게 피면 돼요. 아주 쉽죠? 너무 간단하게 필 수 있어요. 지울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으로 뭘 할 거냐면 바로 얘인데요. 얘는 뭐 피고 뭐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갖고 온 건데 자, 얘가 여러분들 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는 식탁보예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얘를 제가 UV 에디터 창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UV가 어디 있죠? 여기에 있죠. 그죠? UV 여기 있어요. 그리고 뒤에 텍스처가 지금 붙어있는데 텍스처는 1/1 사이즈에 꽉 채워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UV가 이만큼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식탁보가 원래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식탁보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전체 이미지 중에서 딱 이 부분만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 이해가 됐나요? 만약 식탁보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 UV를 잡고 더 키워야겠죠. 그러면 자, 얘를 제가 조금 옆으로 가서 키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키워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보이죠? 자, 키우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식탁보 같은 느낌으로 변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걸 UV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UV 스케일을 굉장히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껏 모델링 잘 해놓고 텍스처의 이 질감 조직을 너무 큰 사이즈로 하거나 너무 작은 사이즈로 하면 이질감이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요 정도 사이즈에서 이 콜라를 여기다가 두면은 이 콜라가 어때 보이죠? 굉장히 커 보이죠? 그죠? 모델링은 변화는 없어요. 텍스처만 좀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커 보입니다. 반대로 제가 얘를 잡고요. 얘를 줄여버릴게요. 더 쭉쭉. UV를 줄였어요. 그러면 전체 텍스처의 요만큼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죠? 얘는 거의 미니어처가 지금 된 느낌이에요. 맞나요? 자, 이렇듯 UV의 스케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UV 스케일을 자칫 잘못 맞춰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UV 스케일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맞추냐면은, 자, 이게 원래라면 이게 다 같은 모델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 다 누르면 이렇게 모델링 UV들이 다 나오죠. 그랬을 때 사이즈가 다 중구난방할 거예요. 체크박스 켜보죠. 그러면 어떤 애 체크는 이렇게 조그맣고 어떤 애 또 대빵 커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 통일돼야 됩니다. 그럼 UV 통일하는 방법 아시죠? 아까 여기 있었던 텍셀 덴서티 얘를 눌러서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모델링 다 끝났을 때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UV를 더 키우는 게
식탁보 느낌에는 어울리겠죠. 한 이 정도는 돼야 얘가 식탁보 느낌이랑 콜라 느낌이랑 대충 어울리겠죠.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UV 스케일을 잘 맞춰 주셔야 된다가 중요한 핵심이에요.